자, 이제 남북국 경제를 볼 텐데, 남북국 경제는 원탑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민정문서. 이거 하나 잘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제대로 강의하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제가 오른쪽에 민정문서 길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민정문서, 자, 요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민정문서, 신라촌락문서라고도 한다. 일본 나라, 동네 이름입니다. 일본 나라라는 뜻이 아니고요. 일본에 가면 나라시, 나라현 있잖아요. 그죠? 제발. 도다이지, 동대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많이 가는데 쇼쇼인, 정창원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여기 문서 창고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공개도 잘 안 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1933년 10월 화엄경 논질을 수리하듯, 한마디로 뭐라고요? 불경이죠. 수리하듯 중에 내부에 있던 포심에서 배첩된 상태로 발견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게 뭐예요? 민정문서가 뭐 하는 거야? 조세 징수와 부역 징발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록된 문서인데 업데이트를 3년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자, 조심해야 돼. 이걸 이제 머릿속에 3년을 외워서 세금을 3년마다 걷었나 보다. 네가 3년마다라고 하지 않았냐. 세금을 3년마다 걷는 국가가 어딨니? 그럼 여러분 월급을 3년에 한 번씩 받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변동량은 매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만다고요? 3년마다 하는 거야. 그러면 3년 지나고 계속 지나면 어떻게 돼, 이제? 과거의 자료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걸 종이에 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종이가 흔해요, 귀해요? 귀하지. 어떻게 할까? 재활용을 하는 거야. 요즘처럼 그냥 금요일 재활용 쓰레기에 버리는 게 아니고 이 재활용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로 할 텐데 그중에 일본에 도자기 같은 걸 수출할 때 깨지면 안 되니까 싼 거 같아. 그래서 일본에 수출을 한 거야. 그러면 섬나라 원숭이들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또 재활용 또 해야 되겠지. 이미 써져 있잖아, 글씨가. 그러니까 이걸 그 위에 또 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냐? 책을 만들 때 표지는 두꺼워야 되잖아. 요새는 학원 강사도 하드카버 표지 이런 거 많이 만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종이를 압축하고 해야 되니까. 옛날에 하는 방법은 뭐냐면 종이를 봉투처럼 풀로 붙여서 그 사이에 또 다른 종이를 끼워 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표지가 두꺼워지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배첩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써져 있는 종이니까. 그래서 풀을 발라가지고 표지로 쓴 거야. 그래서 오랫동안 1000년을 넘게 그 불경에 표지로 있었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겠지. 근데 1933년에 이게 어때? 풀이 어때? 이제 풀 기운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툭 떨어진 거야. 보니까 글씨가 쓰여져 있어.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다시 집어넣고 풀 발라서 붙여놨어, 지금은. 그래서 연구하는 거 뭐야? 사진 찍어놓은 거. 2장이 떨어졌거든. 그래서 그걸 발견한 놈이 일본 놈 노무라야. 그래서 일본 학자 노무라가 처음으로 연구해서 학계 소개를 한 거야. 문서를 작성한 연대에 대해서는 755년설과 815년설, 695년설 여러 썰이 있는데 현재는 815년 헌덕왕설이 제일 유력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안 나와. 자, 하나만 딱 외워. 뭘 외워야 될까? 통일신라. 통일신라야. 815년 플러스 마이너스 60년 해봐야 무조건 뭐라고요? 통일신라. 그래서 통일신라다. 신라 촌락문서는 국가에서 촌락 단위로 조세와 부역을 징수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뭐라고요? 조세와 부역 징수. 조세 부역 징수하기 위해서 고려나 조선도 문서를 만들어야 되겠지. 공무원이 어떻게 다 머릿속에 외울 거야. 이게 뭐지? 외웁니다. 조선시대는 뭘 만들죠? 고려 조선시대 뭘 만들어? 양전사업을 하잖아. 양전사업. 양전, 토지를 측량한다. 북한에서 뭐야? 량전사업 그러겠지. 우리 뭐야? 양전사업. 양전사업을 해서 만드는 문서 이걸 뭐라고 한다? 양안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양안은 원래 20년마다 한 번 만드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잘 안 돼요. 100년마다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뭘까요? 호적이. 이거는 토지라면 이건 뭐라고요? 사람이잖아.
사람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는 이제 3년마다 작성한 게 원칙이거든. 그리고 그 지역에 특산물을 거둔다고. 특산물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지역, 어느 지역에 특산물이 뭐가 나는지를 또 리스트를 만들어 리스트업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해? 곡물을 거둘 수 있는 공장 안하고 헷갈릴까 봐 내가 설명하는 거야. 공장은 뭐라 그랬어? 수공업자. 수공업자들의 명부. 그 뭐야? 관영 수공업을 위해서. 수공업자들의 명부를 작성해 놓은 게 공장 안이고, 이건 뭐야? 곡물을 거두는 문서. 뭐라고? 공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이 안자는 뭐구나? 장부구나. 이 안자로 끝나는 글자가 또 하나 있어. 뭐? 향안이라고 있어. 향안이 뭐야? 유향소, 향청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출석부. 이게 뭐라고요? 향안이야.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는 양반들만이 유향소, 향청에 모여서 회의할 수 있지. 그게 향회고. 이거 향규를 정하고 향안 이름만 하거든. 그건 조선시대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양안과 호적 그리고 공안까지. 왜냐면 여기 뽕나무, 호두나무, 잣나무까지 다 나와 있거든. 뽕나무, 호두나무, 잣나무가 모든 지방에 다 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게 이게 뭐라고요? 민정문서.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는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데 통일신라 때까지는 이거 어때요?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문서에 만들었다. 이게 뭐다? 민정문서다. 조세 부역 징수하기 위한 거고요. 문서의 작성 몇 년마다? 3년마다. 중간에 변동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촌락 문서에는 호구의 이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국가가 조용조와 같은 세금과 군역을 부과했어요. 이제 조용조 나왔잖아. 자, 조용조 할 때 앞에 조가 뭐라 했어? 토지세. 가운데 용은 뭐라고요? 노동력. 그죠? 그다음 뒤에 조는 뭐라고? 특산물을 현물로 징수하는 거. 요 조용조가 완벽하게 체제가 자리 잡은 건 당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나라 때 율령 체제가 정비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당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나라는 걸 내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그럼 이 조용조 체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언제겠어요? 아마도 통일신라 무렵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당나라가 7세기니까. 농민은 다른 촌락으로 전출할 경우 관아의 허락을 받았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마을에서 무단 이탈하는 농민의 이동사항과 국가에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촌락 문서는 말과 소의 수량과 변동사항도 기록되어 있는데 수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자, 잘 봐야 돼. 소의 수량이 많은 것은 경작 활동에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고, 말의 수량이 많은 것은 이들 촌에 군말을 사육할 의무가 부과된 것과 관련일 것으로 추측된다. 라는 것까지 7급이라든가 조금 어려운 직렬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데, 자, 왼쪽 이제 본문을 봅시다. 통일신라 경제정책의 변화. 삼국통일이 인구, 토지 등이 확대되면서 피정부민과 갈등 해소, 사회 안정 위해서 경제적으로 필요한데, 자, 조세, 생산량 얼마?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10분의 1이라고 정확하게 말은 못해요. 그냥 10분의 1 정도라고 말합니다. 통일 전보다는 좀 완화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곡물은 촌락단위. 뭐라고요? 촌락단위. 촌락단위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고려부터는 뭐라고요? 호단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뭐라고요? 촌락단입니다. 그런 차이점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고려시대부터는 호단입니다. 가가 호은에는 호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역은 노동력 증발하는 군역과 역이고 16세도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요? 16세. 정확하게 이제 16세. 자, 중요한 건 민정문서. 자, 민정문서 첫 번째 외워야 될 거 있어. 시기가 중요하죠. 뭐라고 써야 돼? 아니. 이 통일신라. 그렇지. 통일신라. 오답으로 만드는 건 뭐가 아니라고요? 삼국시대가 아니다. 씁니다. 두 번째. 어느 지역이다? 서원경. 그렇지. 서원경. 서원경이 뭐지? 그렇지. 오소경 중에 하나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출제자는 뭐 해야 돼? 오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낼까? 중원경. 서원경이다. 서원경은 어디다? 청주다.
자, 청주하면 그래서 시험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하고 앞에서도 한번 했어요. 뭐? 직지. 직지. 1377년 청주교회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직지 심취유적.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이게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뭐야? 서원경에 속한 촌이 하나 있는 거야. 이게 비촌이야. 촌이 4개거든. 그리고 서원경 옆에 있는 어떤 현이야. 현 이름은 몰라. 그 아래에 뭐가 있어? 촌이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A, B, C촌이고 이게 B촌이야. 외우는 거 아니야. 서원경은 청주를 뭐야? 옛날에 서원경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지금도 청주가 뭐가 있어? 서원대학교가 있어. 자, 그게 시험에 나오겠어, 설마? 청주 지방지역에 나올래나? 안 나온다고 이미 옛날에는 나올 수 있었어. 옛날에는 지방마다 문제를 따로 냈잖아. 그래서 부여 이런 데는 부여하면 뭐야? 금동대학로 있지. 거기 나온 동물이 몇 가지냐? 뭐 7가지 다 문제 내고 그랬어. 왜냐면 그 동네 공무원 할 거면 그건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미 어때 이제 수탁 다 이제 공통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나오는 거지. 그런 거 내면 화낼 거 아니야, 수험생들이. 자, 그러면 서원 하면 뭐 생각나야 돼? 나오는 거 있어. 뭐? 서원 향약. 또 처음 들어봐. 서원 향약 누구 생각나야 돼? 율곡이. 잘했어. 해주 향약과 서원 향약은 누구야? 율곡이. 예안 향약은 누구야? 이황. 이거 이황과 이 구별할 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왠지 알겠지? 이황은 자기 고향 안동 예디름이잖아, 예안이. 그래서 자기 고향의 향약을 만든 거고, 해주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율곡이는 공직 생활을 많이 하면서, 퇴계는 관직 생활도 하긴 하지만 틈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직서 쓰고 물러나잖아. 그래서 호가 봐봐. 퇴계 아니야. 후퇴할 퇴자 아니야. 계곡으로 자꾸 후퇴한 사람이야. 그래서 호가 퇴계야. 반면에 율곡은 뭐라고요? 별명이 구도장원공 아니니? 구도장원공? 9번 과거시험 봐서 전부 다 장원급제했다고. 당대 최고의 똘똘이란 얘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뭐야? 권력 욕이 되게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관직생활을 오래 했을 것이며 지방관도 했을 거 아니야. 그가 가는 동네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방관을 갔을 때 이런 향약을 보급하는 거야. 그래서 해주 향약, 서원 향약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 미리미야. 요새 뭐가 잘 지역사 물어본단 말이야. 평양 물어보는 게 굉장히 잘 나오지만 평양만 물어보겠어요? 서원도 충분히 청주도 물어볼 수 있어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인좌의 난 때 청주성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긴 한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자, 2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 민정문서하고 또 뭐라고요? 직지. 무조건 나오는 거야. 민정문서 직지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한 단계 조금 더가 뭐야? 서원 향약까지 알아야 돼. 율곡 2에서.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은 이인좌의 난까지 공부한다니까. 이인좌의 난이 언제야? 영조 때거든. 이인좌가 어디까지 점령했다고요? 청주성까지는 점령했어. 그런데 안성, 죽산 가다가 관군에게 박살이 나거든. 내가 우리 분강정치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자. 서원경에 속한 D촌과 어떤 현에서 A, B, C. 그러니까 서원경에는요. 하나만 더 물어볼까? 서원경에 파견된 지방관을 뭐라 그래? 오소경에 파견된 지방관을 뭐라 그래? 사신. 그렇지, 잘했어. 사신. 이런 것까지 딱 생각나요. 그러니까 봐봐. 경제사 할 때 경제사만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런 걸 하면서 앞에서 공부하면 뭐야? 재수사까지 저절로 생각이 나죠. 이게 입체적, 이거 종합적인 공부가 되셔야 돼. 그게 뭐야? 반복하는 거야. 복습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거고, 그래야지 실전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제발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세요. 그러시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제발요. 부탁이야. 자, 뭘 할 수 있냐면, 소경 밑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뭐가 있는 거야? 촌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떤 현이야? 어떤 현인지는 몰라. 그럼 현 위에 있을 거 아니야? 현 위의 동네는 뭐라 그래? 군, 그렇지. 군 위의 동네는 뭘까? 주. 자, 통일절은 뭐야? 오주잖아. 부방주. 그 다음에 통일회는 뭐야, 이제? 구주. 구주 오소경 완성 누구야? 신문한 그 주. 주 아래 뭐가 있는 거야, 이제? 군. 그 다음 뭐라고요? 현. 기억나? 자. 백제는 뭐였어? 부방주 밑에 방, 군, 성, 촌이었지. 신라는 뭐야? 주, 군, 성, 촌이었잖아. 그러다가 통일 후에는 뭐라고요? 주, 군, 현 체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현까지는 뭘 파견한다고요? 지방관을 파견하는 게 원칙이잖아. 자,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115쪽 한번 펴봐요. 115쪽 보면 신라의 골품과 관등표 찾았어요? 거기서 지방관직 보세요. 도도, 태수, 현령 보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주에는 뭐라고요? 군주, 총관, 뭐? 도도. 그 다음에 군에는 뭐라고요? 태수. 그렇지. 그리고 현에는 뭐라고요? 현령.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아, 이제 봐봐. 정치사 한번 공부한 게 경제사에도 또 나오고, 또 뭐야? 사회사에 또 나오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 이걸 보고, 그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닫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은 공부의 깊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냥 대충 쓱 수박 겉핥기로 그냥 쓱쩍 넘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따져보고 머릿속에 새기고 하는 학생은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으니까 그 실력 차이가 결국은 점수의 차이로 나옵니다. 제가 장담하죠. 그래서 다시 알 수 있는 게 경 밑에는 따로 뭐야? 현 이런 게 없는 거야. 소경 밑에는 그냥 바로 뭐야? 이제 촌이 가는 거야. 촌. D촌, A촌, B촌, C촌, D촌이야. 촌 이름이 알려진 건 두 개밖에 없어. 사해점촌과 사라지촌이고 C촌과 D촌은 촌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기 마세요. 자, 오답은 뭐라고요? 서원경을 중원경이라든가 이렇게 낼 겁니다. 중원경으로 내겠지. 설마 북원경이라든가 남원경으로 내는 건 아닐 거니까 충주, 청주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조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매년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자, 작성은 어떻게 한다? 3년마다 업데이트, 작성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단어는 3년마다 작성한다고 했는데, 누가 했을까? 누구? 촌주. 그래요. 자. 잘 들어야 돼. 이거 누가 작성했냐? 구학설은 촌주. 신학설은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제가 이 두 가지 학설을 다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옛날 교과서에는, 교육부가 발행했던 교과서에는요, 촌주가 작성했다고 자신있게 써놨어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그게 슬쩍 빠졌어요. 왜 빠질까요? 반론이 주장돼요. 반론이 제기되는 거예요. 반론이 제기되는데 교육부가 어때요? 반박을 못하는 거지. 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안. 그리고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어. 기출문제를 풀 때는 민정부에서 누가 작성했다고 푸는 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아? 촌주. 이게 오일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잘 봐봐라. 그거는 둘 중 하나야. 옛날 문제이거나 경찰 문제야. 명심해라. 옛날 문제이거나 경찰 문제입니다. 최근 기출문제요. 촌주가 작성했던 문제는 안 나옵니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학원 강사들이 된 모의고사에서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 욕 안 하는데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쌤 강의도 들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잖아. 다른 쌤 책도 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학설이거나, 그러니까 기출문제, 오래된 기출문제이거나, 아직도 최신 경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찰 문제에서만 촌주라고 나오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서는요, 이거 촌주라고 안 나온 지가 벌써 5년 넘었어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알아둬야 되는데, 혹시 촌주가 작성했다가 나오면 어떻게 봐야 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봐야 돼. 다른 선택지가 완벽하게 틀린 게 있으면 어때요? 그게 틀린 거야. 근데 이거 조금,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 학계 썰이 아직 완벽하진 않으니까. 근데 학계 무게추는 옮겨지는 추세예요. 뭘 보면 알까요? 만약에 있잖아. 촌에서 따로따로 이걸 작성했으면 일단 뭐가 달라야 돼? 작성한 종이가 달라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뭐가 달라야 돼? 필체가 달라야 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A, B, C, D 촌에서 이 네 개의 문서가 전부 다
같은 재질의 종이에 똑같은 필체로 써져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아마도 더 상위 관청에서, 아마도 이쯤 되는 상위 관청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기초 자료는 누가 제시를 해줬겠어요? 촌주가 제공해줬겠지. 당연히 서포팅 해줬겠지만 실제 문서 작성은 더 상급 기반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머리가 헷갈리나?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알아는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3년마다 작성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로 중요한 거, 사람은 몇 등급 나눴다고요? 사람 6등급. 6등급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 6이냐 9냐 헛갈리게 해서 문제 내겠지. 뻔한 거 아니야. 근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 6등급 나올 때 기준이 뭘까? 미모순일까? 뭘로 등급을 나눌 거야? 그래요. 연령에 따라. 사람은 나이, 연령에 따라서 6등급 나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뭘까? 정이야, 정. 이런 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건 옆으로 좀 빼서. 정이 가장 기준이고, 그러니까 정남도 있고 뭐도 있는가? 정여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여자도 징발이 아니라 오해하는데, 여자도 뭐 했다고요? 조사했다는 거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그 다음 뭐 했어? 쫓아간 아이, 조자. 그 다음 뭐라고요? 추자. 그 다음에 소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공, 그 다음에 노공 이렇게 있어. 여자는 뭐 조여자, 추여자, 소여자. 그 다음에 정보다 더 나이 많은 여자에게 어르신한테 계집 여자를 쓸 수는 없잖아. 여자 여자를 못 쓰잖아. 그래서 뭐 한다고요? 어머니 모자, 제모, 그리고 노모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외울 거? 미쳤니? 이런 건 나나 외우는 거야. 나중에 뭐 학원 강사하려고 시험 보다가 안 되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니네 나한테 못 이겨. 학원 강사하면 안 되는 이유야. 나한테 못 이기니까 하면 안 된다고. 자, 중요한 거. 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자, 연령은 6등급 나누는데 남자 플러스 뭐도 있다? 여자. 왜냐하면 이거 왜 자꾸 강조하는지 알죠?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는 여자는 어때요?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알아야 돼. 또 하나, 노비 있을까 없을까? 있어. 배워야 돼. 근데 노비가 다수다. OX야. X. 노비가 다수가 아니에요. 되게 소수예요. 5% 미만이에요. 그래서 노비 노동력이 경제의 핵심이었다. OX야. X. 이런 것도 이미 어때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관리는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 사는 농민들만이 조사 대상이지 관리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 관료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5번째. 호는 몇 등급 나눴다? 9등급.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뭐 이론 있을 수가 없죠. 9등급 나누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어떻게 나누죠? 자, 어떻게 나누냐면 상, 중, 하로 나누죠. 그 다음 다시 이걸 어때요?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그래서 상상부터 하하까지.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나눈 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세종대왕이 전분 6등, 연분 9등 할 때 제일 풍년인 년을 상상년, 제일 흉년일 때 하하년이라고 나눴던 거, 그건 기억하고 있잖아. 똑같은 방식이야. 상상부터 하하까지 9등급 나누는데 이것도 구학설과 신학설이 대립하고 있어. 하늘이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인정의 다과에 따라. 인정의 어디 갔어? 인정의 숫자에 따라서 나눴다. 이건 뭐야? 구학설. 그래서 옛날 문제는 이렇게 나와서 이게 정답이 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뭐라고요? 재산의 정답.
그럼 재산 정도가 구체적으로 뭐냐? 연수 유전답의 면적에 따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신학설이에요. 학계 학설은 구학설에서 신학설로 거의 옮겨져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난 하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정답으로 만든 문제, 최근 문제 있으면 찾아서 나한테 보내줘. 이거 또 마찬가지야. 이거 촌주, 이것도 최근의 문제 중에 이거 촌주가 작성했다는 게 혹시 선택지라도 나온 게 있는지 나한테 한번 찾으면 보내줘봐. 경찰 문제 말고는 없다니까. 없어요. 제가 안 찾아봤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잘 들어. 이거 내가 구신 이렇게 자꾸 설명해주는 이유가 뭘까? 시험 문제 내기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문제 내기 제일 쉬운 방법 요거 2개 바꾸는 거야. 헷갈리게. 사람은 몇 등급으로? 6등급으로. 호는 상상호부터 하하호까지 9등급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지 이게 6인지 9인지가 쉽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6번째. 토지는요. 토지의 종류 플러스 면적. 이건 다 있어 없어요? 있어. 중요한 게 있어. 이거 외워야 돼. 그런데 뭐가 없어요? 증감, 변동.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이거 기록은 없어요. 나머지 사람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심지어 뽕나무, 호두나무, 잣나무도 3년 동안의 변동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종류라든가 면적만 남아있지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고대 사회는 어때요? 아무래도 토지보다는 토지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지배가 좀 더 중요하다. 중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썰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유실수, 뽕나무, 호두나무, 잣나무, 플러스 소, 말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어때요?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외워두셔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토지의 종류 몇 개가 있어? 기출문제요. 다음 중 민정문서에 보이는 토지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진짜로. 짜증나죠. 아까 얘기했잖아. 연수, 유, 전답. 줄여서 그냥 연수유답이라고 합니다. 또 촌주, 위답. 관모답, 또 뭐 내시령답. 그리고 뭐 과전, 마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연수 유전답입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야? 불을 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야. 집을 지으면 꿀뚝마다 뭐야? 연기가 피어오르겠지. 그 집에게 준다. 그래서 일반 농민의 소유지일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 이게 뭐일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광 때 지급된 뭐다? 정전일 것이고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뭐야? 조상대들 물려받은 뭐다? 민전일 것이다. 그런 내용을 내가 정리해놨을 텐데 104쪽에 보면 제가 정리를 날개에 다 해놨죠. 안 해놓을 리가 없죠. 그죠? 예. 좀 이따 보기라고. 그래서 요거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 와우. 요걸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민정문서는 뭐 거의 완벽하게 정리했다. 뭘까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자, 요거 이제 요거 숙제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보면 저희가 숙제 많이 안 낼 거니까 정리해보면 워낙 중요하니까 정리해보시면 자기 것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보면 자, 민정문서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어? 통일신라. 이건 작성 시기가 통일신라라만 외웁시다. 발기현 총삼전 나라현 도다이사 정창훈이고요. 작성 매년 변동조사 3년마다 조사지역 서원경 어떤 현에 속한 4개 촌락. 자, 인구
성별과 성별, 연령과 성별, 평민, 천민, 어린이, 노인 다 포함해. 노비 비율은 5.6%로 굉장히 어때요? 낮았다. 호구는 9등급이야. 상상부터 하하까지. 그러니까 기준을 내가 일부러 책에 안 쓴 거야. 인정에 다구하는 구학설이고 재산의 정도는 신학설인데 안 쓴 거야. 토지는 종류와 면적은 있지만 증가가 없더라서 연수유다. 농민의 뭐다? 사시다. 정정과 동일하게 추정한다. 전체 농토의 96%.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뭐라고요? 연수유전다. 당연히 뭐야? 민전인 거지. 촌주이다. 촌주에게 주는 토지. A촌에만 있습니다. A촌. 사해점촌. A촌에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촌주위답이 왜 A촌에만 있겠어요? 그러면 촌주는 자기 촌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개의 촌을 혼자서 관할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A촌에만 촌주위답이 있지. 촌주의 윤수위답에 부과되는 조를 면제받은 토지. 그러니까 촌주의 개인 재산인 거야, 이거는. 민전인 거야. 근데 뭐야? 국가의 세금은 이제 안 내도 되는 거지. 그걸 촌주위답이라고 보는 거고, 관모답은 관청 운영, 관청이잖아, 관. 고려시대 공회정과 유사합니다. 자, 고려시대 공회정과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내시령은요, 내시령이라는 관리에게 주어진 관료전이야. 근데 내시령이 뭐 하는 관리인지는 몰라. 정말 다행이지. 모르니까. 내시령이라는 관리기지관 관료전이고요. 마전은 3을 공물로 납부해서 농민의 공동경작지가 이게 3입니다. 마전입니다. 생산자원, 유실수, 우마까지 다 있습니다. 작성 목적, 생산자원과 노동력을 철저히 편제해서 조세수시와 노동력 징발 기준입니다. 이는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 세명정을 알 수 있다. 뻔한 이야기. 이제 정전 나와 있고 아까 다 읽어봤고요. 다음 페이지 민정문서 사료를 직접 한번 보지요. 이현의 사회점촌, 이게 A촌입니다. 지형은 산과 평지로 이루어졌으며 마을의 둘레는 5,725보, 공연의 수는 합해서 11호드. 공연과 개연으로 나눠져요. 여기까지만 외우세요. 공연이 뭐고 개연이 뭔지 외우지 말고요.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민정문서에는 뭐야? 공연과 개연으로 나누었다. 계산상의 연을 개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공연과 개연으로 나누어져 있다. 공연과 개연으로 조사했다. 뭐라고요? 민정문서. 외워야 돼요. 공연, 개연이란 말 민정문서에 나옵니다. 중하, 하상, 하하연. 셋으로 나눴어? 이러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이 동네에서 사회 점촌에서는 상상호가 없는 거잖아, 지금. 상하호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중하, 하상, 하하를 나누려면 어떻게 된다? 기본 상상부터 하하까지 나눠야 되니까 몇 등급이다? 9등급. 모든 사람이 147명이고 3년 전부터 3년간 태어난 자, 3년간 이사 온 사람인데 가축으로 말씀하셨어. 이전부터 했던 경우와 3년간, 전부 다 뭐야? 3년간이지. 근데 노는 봐봐. 전부 102결, 관모전, 내시령답, 연수유답, 그 다음에 촌주위답. 자, 잘 봐야 돼. 논이 전부 102결이라고 해서 계산해봐. 논이 전부 102결이야. 관모전이 4결, 내시령답이 4결, 연수유답이 94결. 그럼 이 102결 끝났지. 근데 봐봐. 촌주가 직위로 받은 게 19결이야.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야, 얘기했잖아. 촌주가 직위로 받은 촌주유답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연수유답에 포함되는 거라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밭은 전부 62결 모두 연이 받은 거다. 마전이 있고요. 뽕나무 있고요. 블라블라 있는데 다 3년간. 뽕나무, 호두나무도 전부 다 3년간 있는데 토지는 뭐라고요? 토지 종류와 면적만 있지 뭐가 없다고요? 증감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토지제도의 변화, 시급, 노급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신문왕 때, 성덕왕, 경덕왕 다 말씀드렸고, 자 하나, 소승왕 때 기억나죠? 청주 건호현으로 국학생의 노급을 삼았다. 노급은 개인만이 아닌 기관이나 관청에 지급되게 됐다라는 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건 뭐로 잘 나온다? 순서 묻는 문제는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순서대로 드린 거고요. 순서 외웁니다. 순서 외웁니다. 자, 통일신라의 경제활동, 상공업 발달, 상업,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하죠. 상품 생산성이 증가하죠. 경주 위에 뭐야? 서씨와 남씨. 외웁니다. 뭐? 효소왕. 695년 효소왕이야. 효소왕 기억나요? 효소왕 하면 딱 하나만 외우면 돼. 서씨, 남씨 외우고 이때 플러스 하나만 더하면 발해가 이때 세워집니다. 대조영이 발해 건국하는 게 698년이고 이게 통일신라 뭐라고요? 효소왕 때.
신문왕이 아니라고요. 조소왕 때입니다. 신문왕 692년에 죽었기 때문에 발해가 생기는 걸 못 봤어요. 다행이죠. 그 성격에. 지방 중심지 주와 소경 등의 시장에서라 물물교환 중심입니다. 자, 수급은 관청의 자인과 노비를 소집하여 지배층이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고 공급합니다. 견직물, 비단이죠. 마직물, 금은 세공품, 낮은 칠익이 있습니다. 동시서시 남시자, 동시저는 지증왕 때 감이 2명 있고요. 관등은 남하에서 대남하까지 인자로 임명하였다. 아, 또 대남하 그러면 또 알아야 되는데 몇 등급이죠? 10등. 그죠? 10등급이잖아. 자, 6일은 6두품의 관직 승진 상한선은 뭐지? 아찬이지. 5땡 5등급의 상한선은 뭐야? 대남하. 4, 3, 12 12등급의 관직 승진 상한선은 대사. 자, 경덕왕이 주사로 고쳤으나 후에 다시 사로 일컬었으며 관등은 사지에서 남하까지 임명했다. 서생 2명이고 경덕왕 때 블라블라 나왔죠. 자, 외우는 거 아니고요. 동시전, 서시전은 효서왕 때, 남시전도 효서왕 때. 됐어요?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무역번성, 울산항과 다항성이 번성한다. 자, 다음과의 교류. 공무역, 사무역이 번성하는데 수출품은 금은세공품, 인삼, 원한 이야기, 수입품 비단, 서적, 약재, 무역로, 다항성에서 싼뚱반도, 그 다음에 영암에서 상하이로 가는 거. 뒤에 지도 보면 알고요. 사절단, 유학생, 승려가 자주 왕래했고요. 당의 해안까지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그리고 신라관까지 나오는데 신라소라든가 신라원, 신라관은 전부 다 어디 안에 있는 거라고요? 신라당 안에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시험 나오는 건 신라원 중에 제일 유명한 신라원이 뭐라고? 법화원. 누가 만든 거? 장보고가 싼뚱 지역에 만든 거 외우시고요. 일본과의 교류는 7세기는 제한되죠. 왜? 싸웠으니까. 8세기 활발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7세기까지는 어때요? 왜가 누구 편을 들어서 전쟁할 때 마지막에 일본 편 들었잖아. 그게 663년에 무슨 전투야? 백강 전투였잖아.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겠지. 근데 8세기는 왜 그러면 다시 무역하냐? 8세기는 신라가 누구랑도 이제 다시 8세기면 당나라와도 어때요? 다시 사이가 좋아지고 또 발해와도 어때요? 신라도 개설되잖아.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무역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8세기면 활발되고요. 주로 금속 제품과 직물. 당과 일본 사이의 순경 무역을 전개합니다. 자, 서역과의 교류도 활발한데 울산 지역에서 서역 이슬람 상인과 직접 교류하는데 괴릉은 원성왕릉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이 괴릉에 서역인의 무인석상. 왜요? 왕릉 옆에는 문인석과 무인석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게 얼굴이 매부리 코고요. 수염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서역인이라고. 그게 왜 있겠어요?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 토용, 서역인의 문관상도 있고요. 울주군 반구대 낙타를 탄 행렬도나 페르시아 선박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리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발견되는데 이게 이제 로마 애들이 만든 유리잔 이런 것들이 신라에서 발견된다고요. 지금도 이거. 그걸 이제 페르시아산이거든. 페르시아산. 이거 이제 우리 신라에 옮겨준 게 누구였어요? 아라비아 상인들입니다.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시험 잘 나온 누구야? 장보고요. 무조건. 장고는 원래 본명이 궁복이라고 알려져 있죠. 궁복부는 궁파라고 알려져 있고 천민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장보고. 궁복은 30대 무렵인 당나라 가서 무령군 소장, 군인이었고요. 그랬다가 군대에서 제대하고요.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828년 귀국하는데 이때 이제 무슨 왕 때 활약하죠? 흥덕왕 때. 흥덕왕 3년에 뭘 설치한다? 청해진. 완도의 청해진. 그 세력이 커진 거지. 그러다가 이제 민해왕을 몰아내고 김우중을 신무왕으로 즉위하게 한 공로로 세웠지만 신무왕이랑 자기가 사돈 맺기로 했는데 신무왕이 석 달 만에 죽어버려가지고 아들과 또 사돈 맺기로 했는데 진골들이 반대로 실패했죠. 그러다가 염장에게 살해당합니다. 자, 왼쪽으로 다시 와서 청해진 대사. 요에다 무슨 왕이라고요? 흥덕왕. 흥덕왕 하면 또 여러분 나라 뒤에 나온 게 사치 금지령 한 사람 누구야? 흥덕왕입니다. 청해진 완도 설치했고 요입니다. 청해진 대사로 임명됩니다. 해적 소통하죠. 당 신라 일본 해주는 해상 무역권을 장악합니다. 당에 대해서는 대당 매물사 외웁니다. 당에 대해서는 대당 매물사. 일본에서는 뭐야? 회역사. 이런 이름의 교역 사절단을 파견했고 장보고 무역선을 교관선을 했다. 이거 다 시험에 나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싼뚱성 문둥현 적산촌에 많은 신도들이 모여 큰 규모의 법화원을 세웠고 일본 승려 예닌의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이 사람이 일본 스님인데 예닌인데 이 사람이 말 그대로 입당 당나라에 들어가는 거 뭐야? 법을 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근데 이제 배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풍랑을 만나가지고 얘가 죽을 뻔해. 근데 장보고 부하들이 살려줘요. 이래가지고 되게 고맙잖아.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해놨다고, 기행문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측에는 장보고 기록이 없다니까. 왜 없겠어? 얘는 중앙정부에 반기를 드내잖아. 그래서 삼국사기 어때요? 너무 간단하게 기록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장보고 기록은 중국 측 기록과 이 옛인의 기록, 요 두 가지가 훨씬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이쪽 기록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보고 무조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당 매물사라든가 회역사. 이게 누구라고요? 장보고입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옛일의 입당, 부법, 순례행기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도 나와 있습니다. 청해진 위치 파악하시고 법화원 파악하시고 여기 보시면 장보고가 청해진의 자리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당나라만 무역할 거면 당항성 쪽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굳이 청해진의 자리 잡은 건 당나라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일본까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법화원 위치 파악하세요. 등주, 싼뚱반도. 싼뚱반도입니다. 왜 하필 싼뚱반도겠어요? 여기가 우리나라와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어때요? 장보고의 배가 대당 매물사로 가잖아. 가서 동해안 지역을 쫙 돌면서 뭐 하는 거야? 비단이라든가 약재라든가 서적이라든가 잔뜩 사야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배를 타고 온단 말이야. 그럼 옛날에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워. 어렵죠. 풍랑도 불고 막 힘들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뭔가 마음에 위로를 얻고 싶잖아.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절을 크게 지은 거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불공 드리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출발을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야. 법화원이. 지금도 가면 있어요. 장보고상 크게 만들어 놓고요. 지금도 관광지로 개발해 놨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보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여기 신라방 있는 것까지 쭉 다 보시고요. 떵저우에는 뭐도 있었다? 발의 관도 있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발의 관도 설치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지도에서는 세 군데 보셔야 돼요. 신라에서는 첫 번째 뭐야? 당항성, 진흥왕 때부터. 그 다음에 통일효를 무슨 항이 번성했고? 울산항이고. 그리고 신라 하대는 뭐라고요? 청해진, 장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통일. 귀족은 뻔하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부럽기도 하죠. 자, 흥덕왕의 사치금지령 너무 시험 잘 납니다. 누구라고요? 흥덕왕 외우시면 돼요. 왼쪽에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사치금지령 외우셔야 됩니다. 흥덕왕은 사치금지령과 장보고 두 개는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귀족의 생활. 헌강왕이 좌우와 더불어 월상노열 사면을 보았다. 서울의 민가가 블라블라 하고 금입택은 뒤에 나온다. 자, 왕은 시중 민고라도 물었다. 지붕을 기와로 덮고 짚을 쓰지 않는 밥풀째 수추로 나무를 쓰지 않는다. 과연 그런가? 신도 그가 들었습니다. 블라블라 태평선대입니다. 하여튼 자, 요거보다는 시험 잘 나오는 이겁니다. 재상가에는 녹이 끊이지 않았다. 노예가 3천. 비슷한 수의 호위군사와 소말 돼지가 있는데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길러 필요할 때 활로 쏘아 잡아 먹었다. 곡식을 구워서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 뒤에 나오겠는데 노비가요. 삼국시대는 전쟁 노비가 많았어요. 하지만 통일 후에는 전쟁 노비는 줄어들겠죠. 무슨 노비가 많아져요? 부채 노비가 많아요. 그리고 있고 그 섬을 소유하니까 섬을. 우리나라 해안가에 섬이 되게 많은 거 알죠? 서해안과 남해안에 섬이 되게 많잖아요. 이 섬을 개인이 소유하는 거. 우리나라 섬이 한 2,000개 가까이 될걸? 그 섬을 개인이 소유해서 썼다는 거죠. 대농장은 물론이고 뭐까지 소유하고 있다? 섬. 이게 뭐야? 신라 귀족들의 클래스다라는 거. 만수르가 부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러워. 다음 페이지. 평민의 경제생활, 척박한 토지, 시비법, 미발달, 휴경 다 말씀드렸고요. 수장농이 많았다. 일본은 과도한 세금과 전세, 곡물, 군역, 향부곡민 이런 일반 농민 더 많은 부담. 아직 손은 없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노비 읽어보시면 됩니다. 평민의 생활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신라 한기부 여곤의 딸 지은은 호르몬에 대해서 나이 32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오면 이게 왜 역사에 나올 거예요? 요새 32세에 결혼 안 하면 이상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때 32세에 결혼 안 하면 역사책에 실릴 만큼 이상한 겁니다. 아, 그래서 실린 거예요. 요새 누가 이런 걸 써? 32살에 결혼 안 하면 멋진 여자다 그러지. 이제는 32세 요새 말하면 한 55세쯤 됐을 겁니다. 느낌상. 그래가지고 불납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백성들 생활이 이렇게 힘들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자, 발해 경제. 조, 콩, 보리 수출했고요. 뭐가 없어요? 무슨 농사 중심이라고 알 수 있어? 쌀이 없잖아. 무슨 농사야? 벼농사 중심이.
배명조 가죽이고요. 부역, 일곱음 되고요. 경제활, 농업, 밭농사 중심이 나오잖아요. 일부적에서 병사했다. 목축은 솔빈부의 말. 알아두시고요. 솔빈부의 말. 수렵발달하고 수공업, 직물업, 특히 뭐 도자기. 그 다음에 사업은 상청, 용부, 도시와 교토 발달했고 무역, 당 신라, 거란, 일본 무역고 당 해로와 육무역이나 떵저우의 발해고 말씀드렸고 이거 뭐 무왕 말년이거나 무랑 축이라고 그랬어요. 자, 수출품 봅니다. 모피, 당연하죠. 사냥 많이 하고 모피, 인삼, 중요한 게 뭐야? 인삼 잘 봐. 고려 인삼만 아니야. 발해도 뭐야? 인삼. 이거 나오면 어때요? 틀립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 발해 도자기는 아주 가볍고 광택이 뛰어나서 당나라 애들이 좋아했다고 하죠. 수입품은 뭐 비단, 서재, 약재고 1번 뻔한 얘기. 신라도 있죠. 귀족생활 블라블라 똑같고요. 자, 발해 경제 읽어볼게요. 발해 수출애들은 신라 마찬가지 조, 보리, 콩, 곡물을 거둔 조세, 배, 명조, 가죽, 특산물, 곡물, 궁궐, 관청, 건조에도 노동, 부역. 귀족은 대토지소의 무역을 통해 당의 서적, 비단. 9세기 사회가 안정되면서 농업수가 발달하는데 농업에서 밭농사 중심, 일부 병목, 특히 녹축, 돼지, 말, 소, 양 길렀고 말은 중요한 수출품이야. 수렵도 발달해서 모피, 녹용, 사양, 수금, 철, 구리, 금문, 도자기역 이런 거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남북시대의 무역론은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네. 길 잘 좀 봐두라고, 뭐, 법화원, 발해관 나오죠. 떵저 나오니까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보시면 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사회 파트 정리하도록 할게요. 숙제야!